네, 안녕하세요. 17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자궁 내막암에 나온 신약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교수님, 자궁 내막암 신약이라고 하면은 저번에 키트루다를 한번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궁 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자궁 경부에 생기는 암을 자궁 경부암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후진국형 암이라고 합니다. 자궁 내막암은 임신했을 때 아기집이 착상하는 부위에 생기는 암을 자궁 내막암이라고 하고, 선진국형 암이라고 해서 잘 사는 나라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자궁 내막암의 치료는 어떻게 해요? 자궁 내막암의 치료는 다른 암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초기인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보조 항암 치료, 중반기 정도 국소 진행한 경우는 수술 후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요 4기 자궁 내막암의 치료는요, 전신 항암제를 투약하는 게 표준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전신 항암제가 뭐예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암 치료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치료를 한 부위만 해당되는 치료가 국소 치료가 되겠고요. 전신 항암제라고 하면 주사로 맞든지 또는 입으로 먹게 되면 전신으로 약이 퍼지기 때문에 이제 전신 효과가 나타나는 전신 항암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기 자궁 내막암의 그 예후는 어때요? 4기 자궁 내막암은 사실은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그래도 예후가 꽤 좋은 편에 속하지만, 4기로 진단을 받게 되면 5년 생존율이 한 15%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이 아주 엄청난 발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자궁 내막암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여성들에게 있어서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혈을 해서 맞습니다. 병원에 오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 이제 일부의 환자들은 4기 상태에서 진단이 되고, 이 환자들은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돼 있고, 일반 세포 독성 항암제에 그다지 반응이 좋은 암은 아닙니다. 자궁 내막암은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리와 관계없이 피가 아주 소량 비치는 경우가 있든지, 아니면 뭐 생리 때 출혈량이 많아진다든지 평상시와 다른 출혈 양상이 보이면 반드시 산부인과의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조직 검사와 같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폐경 후 여성, 하혈하며 거의 90% 이상 자궁 내막암의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그 신약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신약의 이름은요, 젠펄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암에서 최근에 이제 승인돼서 쓰이기 시작했고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임상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약효를 설명을 하는데요. 루비라고 하는 3상 임상시험이 되겠습니다. 3기 후반이나 4기 자궁 내막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항암 치료도 받지 않은 환자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치료제로 기존에 썼던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을 썼던 이제 표준 치료군이 하나가 있고, 그 표준 치료에다가 새로운 약인 젠퍼리를 추가해서 두 환자군을 비교를 했는데,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 15%에서 61%로 굉장히 높이 증가했습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전체 생존 기간도 연장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생존 기간도 2년 차에 끊어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58%에서 83%로 굉장히 많이 전체 생존 기간이 연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 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암이 진행하지 않고 계속 환자가 생존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진행 생존 기간이 합쳐져서 전체 생존 기간으로 결정이 되는 거겠죠. 전체 생존 기간은 말 그대로 환자가 죽지 않고 계속 생존하는 기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50%대 80%라는 절반 정도 생존하는 표준 치료에 반면 거의 80%의 환자가 생존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차이지요. 결국에는 환자들이 오래 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무진행 생존 기간을 왜 만든 거예요? 결국은 항암제라는 게 환자를 사망하지 않고 오래 살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긴 하지만, 개발 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생존 기간을 비교하는 건 사실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차원에서 항암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평가 지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 항암제 효과를 다른 항암제와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생존 기간이 사실 골드 스탠다드지만 더 무진행 생존 기간으로서 하나의 서로게이트로서, 하나의 지표로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만 들었을 때는 효과가 정말 좋은데요. 젠퍼리가 무슨 약이길래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네, 젠퍼리는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다뤄드린 키투르다와 비슷한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PD-1 억제제인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면은요, 암세포에 있는 PD-L1이라고 하는 수용체와 T세포에 있는 PD-1이라고 하는 리간드가 딱 결합을 하게 되면 T세포를 억제해서 T세포가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T세포가 불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암세포가 막 커지고 다른 데 전이하고 암이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PD-1 억제제인 이제 젠퍼리를 딱 투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하는 것을 막으면서 T세포가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게 T세포를 일깨워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한다. 이러한 작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젠퍼리는 어떤 환자들에게 잘 듣는 거예요? 네, 그 바이오마커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난번 이제 키투르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DNA가 손상을 받으면 복구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MMR이라고 하는 고장난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요 유전자가 결손이 된 그런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효과가 좋고요.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MSI 하이라고 해서 현미 부수체 불안정 또는 뭐 미세 부수체 불안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전체가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바이오마커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정상인 사람들한테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요. 이 임상 연구할 때에 사실은 모든 환자를 다 등록을 한 거고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서브 그룹 분석을 해 보았을 때에 바이오마커가 양성인 환자들이 훨씬 월등하게 이 젠퍼리의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고요. 바이오마커 음성인 환자들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허가가 되었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의 효과로는 허가를 시켜주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2차 이상에서는 전체 생존기간 연장의 증거가 있었나요? 네, 아주 예리하게 물어보셨는데 정부에서 또는 식약처에서 어떤 항암제를 효과 있다고 승인을 해줄 때는 사실은 전체 생존 기간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2차 이상에서 임상시험을 우리가 가넷 연구라고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요 반응률이 45% 정도 됐고요.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됐고 대신에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길다는 얘기인데 4년을 추적했지만 전체 생존 기간의 그 중앙값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소한 4년은 넘는다는 얘기죠. 가넷 트라이얼이라는 연구가 치료를 여러 번 받은 환자들이 연구에 포함돼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기간이 4년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이거는 뭐 예전에는 사실은 뭐 자궁 내막암 진단 받으면 2년 안쪽에 아마 이제 전체 생존기간이 되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년이 넘게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궁금한 게 근데 이걸 꼭 4기에만 사용해야 돼요? 그냥 1기 때 사용하면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어떤 신약이 처음 나와서 이제 테스트를 할 때에는 항상 4기 암 환자들에게 먼저 시도를 합니다. 일단은 표준 치료가 다 소진된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일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일상 임상 후에 어느 정도 에피커시가 확인되면 이렇게 4기 암에서 예를 들면 표준 치료 대비 이 신약이 얼마나 더 좋은지를 테스트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환자들도 그렇고 의사들, 연구자들도 우리 PD님과 마찬가지로 좀 더 일찍 앞단에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모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기 암에서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검색을 해보지는 않은데요. 아마 조기 암에서도 이 임상이 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누군가 시대화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럼 혹시 젠퍼리 사용해 보셨어요 지금? 네, 저는 한 2분 내지 3분 정도 젠퍼리를 투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약이 승인된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험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쓴 분이 아마 최고로 많이 쓰신 분인데 뭐 부작용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 반응 평가를 한번 했는데 CT상에서 처음에 종양이 요만했던 게 굉장히 많이 작아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기, 자궁, 내막암 환자분들 지난번에 키트루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키트루다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제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젠퍼리도 역시 큰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약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뭐 키트루다도 있고 젠퍼리도 있고 약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치료든지 치료를 잘 받고 계시면 나중에 다른 좋은 신약들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를 잘 받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V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